지금부터가 시작하는 그런 초기에 진입을 하는 상황들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7월 27일, 현재 시각은 2시 7분입니다. 자, 일단 두산 퓨어셀이고요.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 두산 퓨어셀이 지금 장중이거든요. 장중인데 촬영 시간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장이 종료가 되고 실적 발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는 브리핑을 드리는 게 내일쯤 실적을 분석을 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실적이 발표가 되기 직전이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쉽지만 내일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장기 이평선이죠. 현재 구간 241선 이동평균선에 딱 버텨주고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 직전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는 흐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실적들을 발표를 할지, 증권사에서도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추정치에 어느 정도 추정치보다는 조금 하회를 하겠지만 적자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기업 증권사들도 있고요. 아니다, 실적에 적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고, 일단 이 추정치 자체가 증권사들의 추정치의 평균치를 종합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증권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개 이상 증권사가 실제 전망을 한 것들 분석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정치가 2분기에 9억 원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분기하고 2분기가 실적의 적자가 좀 나왔던 이유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영업활동이 불가능했었어요, 잠깐. 그래서 그때 수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 기간 동안의 영향을 2분기까지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3분기부터는 인허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영업 활동들을 재개를 했던 것들이 조기 납품을 하면서 아무래도 실적을 3분기부터는 반영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중요한 상황들이지만은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0월부터 정책적인 부분들이 뭔가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가 나왔던 거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뉴스들 나왔던 거. 자, 이게 6월 14일,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고성장을 기대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 하반기부터 고성장 하기 시작을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은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분석인 거거든요. 리포트들을 다 봤을 때도 상반기는 어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정책도 지연적인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렇지만은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고성장 구간에 진입을 할 것이다. 이제 진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성장 사이클, 성장을 시작한다. 그게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보기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부터가 성장을 시작하는, 진입을 할 것이다. 진입 구간이 한 이 구간이죠. 산업이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여기 뭐 성장기, 뭐 과도기, 쇠퇴기, 그리고 뭐 여기 또 도입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의 초입이 진입을 하는 성장기, 성장의 진입 구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하반기부터 고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일단은 하반기부터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증권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거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뒤에부터 3분기부터 하반기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들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라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되겠죠. 국내 시장 1위 발전용 연료전지 공급자로 향후에도 가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시장의 선두지를 유지를 할 것이다. 수소 연료전지 공급자다. 자, 기술적인 강점이 왜 중요하냐. 제가 마스크를 자주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마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스크는 그냥 원단만 있으면 되고 섬유만 있으면 되고 기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바로 딱 찍어가지고 마스크가 나오죠. 근데 딱히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딱 그렇게 막 엄청난 기술이 요하고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낮죠. 돈이 있고 공장을 인수하고 기계를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마스크 산업을 할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겁니다.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어느 정도 보증이 돼야 된다.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 그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게 사업의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생산 용량도 확대하며 캐파 증설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연료전지 시장 성장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고됐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발표 등이 빠르면 6월 늦어도 3분기 중에는 발표될 전망이다. 늦어도 3분기 10월 달쯤에는 발표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밀렸어요. 좀 밀렸어요.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 2022년 이후부터 안정적인 연료전지 발주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두산 퓨어셀의 파이는 1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었고, KTB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던 거는 2분기까지는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지난해 3분기 수주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실적 영향에 미치는 것 같다. 다만 하반기부터 지난해 4분기 수주에 따른 매출액이 반영이 된다. 올해 3분기 수주는 물량을 어느 정도 조기 납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고, 정부 정책이 결정이 좀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전부 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긴장을 하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바닥을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7월 22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수주 부진을 단기 이슈로 적용할 것이다. 세부 정책 확정 전 수주 공백을 영향으로 두산 퓨어셀의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이 적자는 날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성장 가시성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다. 자,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40% 감소한 650억 원, 699억 원에서 조금 미달한 금액이고, 영업이 적자 전환에 5억 원 손실로 추정을 했다. 단기 수주 물량 감소로, 수주 물량 감소, 공백이 좀 있었다라고 했죠. 그렇지만은 장기 성장 가시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수주 스케줄에 따른 조정이, 실적 변경임을 그러니까 이 수주를 받았던 게 공백이 좀 생겼던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일회성 영향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여기에 따른 실적 변경임에 고려해 이런 것들은 2분기 실적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상과 달리 수소경제 로드맵 2.0 발표가 지금 미확정이고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수소 산업이라는 게 그린 에너지 쪽으로 글로벌 정책,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먼저 하긴 했지만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하자라고 그러니까 수소 동맹,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동맹을 탄소 중립 동맹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산업이 굉장한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사용 의무화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확정이 되면은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148메가와트에서 300메가와트까지 2배 가량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 확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이 1조 정도 매출을 기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연간 매출이 4,800억 원 이번 연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조금 하향되긴 하겠지만 올해 하반기 87억 원, 172억 원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사이클에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270억 원에서 680억 원으로 점프를 해요. 자, 적어도 260억 원, 250억 원 가량에서 600억 원 가량으로 점프를 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2분기가 지난 시점부터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진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가 아닐까. 증권사들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내용들이 정확하다라고 하고, 두산 퓨어셀이 이 같은 분석대로만 진행이 준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게 2분기 이후부터가 아닐까. 지금부터가 시작하는 그런 초기에 진입을 하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든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 아쉽게도 실적이 발표가 좀 늦어지는 모양새로 제가 좀 기다려 봤는데 장 마감하고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촬영을 먼저 진행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종목들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오셔서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보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김현주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7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는데 그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자한 코스메틱 현재가 5,58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745원, 손절가 5,350원, 예스24 현재가 14,300원, 1차 목표가 14,700원, 손절가 13,500원. 그리고 일성건설 현재가 4,400원, 1차 목표가 4,330원, 4,530원, 손절가 4,2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한 코스메틱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급등 중이다. 차트와 호가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성건설 1차 목표가 설치 후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똑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예스24 최고가 14,90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 그 차트를 통해서도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스24 같은 경우에서는 30%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고요. 장이 종료가 되면 추천한 한 종목들 어떻게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이제 추천 가격에서 최고가까지 14.29%,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 터치하면서 22%, 그리고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9% 수익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로, 그리고 이게 종목들 추천을 드린 내역들을 이렇게 표로 한눈에 정리를 다 할 수 있으시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인 만큼 급등이랑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오시면은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지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테마주 검색기 이거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테마주 검색기 AP 테마 하나면 충분하겠죠. 여기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둘 다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VIP 매매 결산 오시면 VIP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수익률을 전부 다 이제 종목들과 함께 마이너스 나는 것도 좀 더 솔직하게 VIP 회원분들 보시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